그 배드에서는 약간이 그 여과기가 안 막히고 그런 그 유황 제품을 그래도 연하게 관주를 해주는 것도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개강과 주름이 잡힌 거. 이것도 무조건 질소질이 많을 때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질소질이 많을 때 많으면은 만약에 매끈하게 많으면은 이게 그 모양이 그냥 볼만한데 이렇게 주름이 잡혀요. 이거는 결국은 칼슘이 뭔가 모양을 잡아주고 이 조직을 튼튼할 때 그게 기능이 질소가 높다 보니까 기량작용으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퇴비로 있잖아요. 유박도 많이 내고 퇴비도 뭐 돈분이나 개분 쪽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할 때는 질소 과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증상이 나오면은 가격도 떨어지고 이거 처리하는 것도 일이 많습니다. 손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런 증상들이 많을 때는 우리가 그 상대적으로 마그네슘을 좀 더 공급을 하면은 광합성량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하고 세력이 세면은 꽃이 안 좋아요. 근데 꽃이 안 좋으면 꽃가루가 별로 없다 보니까 착화가 안 되고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초반에 1 하방하고 2 하방 초반까지는 그 우리 수정액을 잘 처리를 해주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꿀벌의 경우에도 꿀벌 온도가 뭐 25도라고 그래도 사실은 요새는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꿀벌이 활동력이 좀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아까 온도계를 햇빛이 보인 쪽에다 달아두게 되면은 지금이 20도인데 25도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 편차를 줄여가지고 약간 온도를 더 우리가 환기 관리를 좀 줄이는 것이 관리하기가 더 꿀벌 수정에 훨씬 좋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런 증상을 전부 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값이 싸면서도 양질의 칼슘을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잘 시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토마토 수확량을 잘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재배기술 계산 또 나중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칼슘 유황을 저도 제일 좋은 걸로 봤습니다. 또 여기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토양 산도를 잘 측정을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산도가 낮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5.5 이하가 되면은 더 낮습니다. 5까지 4.5까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은 뿌리가 뻗질 못합니다. 뿌리가 뻗질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토마토의 핵심은 맨 처음에 정식을 하고서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도록 잔뿌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면은 자기 스스로 면역 체계도 갖추고 문제가 없어지는데 바로 처음부터 뿌리가 못 뻗는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산도 문제입니다. 산도를 측정을 해야 돼요, 진짜.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갖고 가면은 기본적인 것은 즉시 해결되는 그쪽으로 해서 우리 궁금한 이 농가들이 곧바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산도하고 이씨하고 또 선충 문제하고 선충. 자, 일단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거는 빨리 개선하고요. 다음에 또 하나 유박은 있잖아요. 유박 생각보다 질소질이 많으면서 우리가 뭐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한 동에 5포 이상은 토경에서는 좀 쓰기가 좀 뭐한데 뭐 10포까지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부숙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유박만큼은 내가 만약에 지금 2월달에 쓸 거라 그러면은 그래도 뭐 농협이나 시판상에서 들어온 지 몇 달 된 거를 잘 구해가지고 그걸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봄이 되게 되면은 유박 공장에서 기름 짜고 곧바로 만든 것이 곧바로 단 1분도 공장에서 발효를 안 시킵니다. 미생물 섞어가지고 급속으로 건조시키면서 압축해가지고 나온 게 유박입니다. 그래서 걔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금방 가스피가 나는 게 아니고 지온이 높아졌을 때 피해를 계속 유발하기 때문에 뿌리가 뻗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박을 좀 더 미리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공급하는 쪽이 좋고요. 그 중에서 뭔가 토마토가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뿌리가 왕성하게 뻗던 뿌리가 뭔가 장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나올 때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기량 미생물이 비료에 포함된 것들이 그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안전하게 재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추천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 흑석세상 미생물 비료 743의 그 비료 성분 7세상 가리가 있고 미생물이 10의 8승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병에 대한 거 역병이라든가 이런 토양 전염성 병을 거의 다 막아주기 때문에 병 피해가 없습니다. 저 또한 여러 군데 실험을 해보기 때문에는 6동에서 가운데 한 동은 비료를 안 내고 하는데 거기만 청고병처럼 이 병에 걸리고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안정성이 높은 미생물 쪽을 활용하면 좋고요. 이 땅 살리기 유기질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엑스칼리버 미생물균을 배양을 해서 유박하고 발효시켜가지고 잘 나온 것입니다.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토마토에서도 장기적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뭔가 완효성 멀티코트는 바사코트 개념입니다. 완효성 6개월 동안 가는 비료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제2아그로에서는 12월 베스트가 나와서 미량 성분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연면살포를 썼던 타이포 같이 그런 미량 성분들을 입재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타이포가 가격이 싸고 조직을 충실하게 하는 미량 성분 그것을 공급하는 걸로 되게 좋기 때문에 심고 나서 한 달 반 정도가 될 때까지는 타이포를 뿌려주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타이포 한번 다음에 아까 칼슘에 대한 게 정식하고 한 달 전후에서 25일차하고 35일차에 칼슘을 무조건 뿌리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심자마자는 밝은 제고 두 번째는 타이포고 한 달 될 때는 칼슘을 치는 쪽으로 나가면은 토마토는 안정 생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뿌리입니다. 뿌리가 여기 잔뿌리가 나올 때 여기서 붕소 성분이 흡수가 되면은 그러면은 뿌리가 끝이 되게 튼튼합니다. 여기도 생장점입니다. 뿌리 끝에도 생장점이 아주 튼튼하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결주가 없어지고 또 뿌리가 염료가 어쩔 수 없이 염료가 있을 때도 뿌리가 잘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뿌리 기능을 강화시키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생육 조절이 다 무조건 잘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모종 상태 밑에 떡잎까지도 지금 약간 색깔은 변했지만은 그래도 좋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떡잎이 저장 양분을 잘 보관을 해가지고 얘들이 나중에 뿌리가 내릴 때 충실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떡잎까지도 싱싱한 걸 해야 됩니다. 간혹 웃자라 있으면은 밑에 하엽이 떨어지기도 하고 노래지고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육매당에 계약을 했더라도 그게 노정이 나빠지면은 결국 손해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중간중간마다 체크를 하고 안 되면은 내가 갖고 갈 지역의 토마토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병충해에 대한 것도 확인하고 그래서 좋은 모종을 확보를 하면은 성공률이 높습니다. 다 이게 노화묘들입니다. 노화묘고 이렇게 되면은 휘어지고 벌레들 많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갈변돼 있으면은 무조건 역병이 다 생겨버립니다. 심고 나서 우리는 처음에 미리카트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조금 안정성하고 여러 가지에서 미리카트도 괜찮지만은 명작이라고 그런 것도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은 미리본이라는 것도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 중에 미리본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미리본은 카브리오 A하고 카디스하고의 두 가지 성분을 합친 약이 우리가 그 미리본입니다.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에도 딸기도 우리가 많이 딸기에도 심자마자 침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모의 확보에 돼 있고요. 다음에 저는 이걸 홍보하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명작 쓰고 막 했던 거에서 뭔가 이런 약성분들의 농약은 있잖아요. 그 효과에서 한 열흘 정도 간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량 미생물들은 뭔가 한 달 동안 증식을 하면서 병이 들어온 걸 막아주기 때문에 좀 더 안정권을 하고 우리가 1차 목표라는 싱버섯 한 달 동안의 병의 침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걸로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묘판을 침적하기가 힘들 때는 묘판 위에다가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조루 가지고 해서 물을 흡착시키는 것도 되게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엑스칼리버 그리고 아그로미 요건 200g짜리입니다. 200g짜리. 그리고 아쿠도 100ml짜리입니다. 요게 25,000원 하다가 3만 원 합니다. 근데 여기 옆에 있는 재균 박사가 500g짜리가 3만 원 합니다. 유기농자재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는 여기서 엑스칼리버하고 아쿠도 합치고 여기다가 세균성 미생물이 넣어서 세 가지가 합쳐진 게 재균 박사입니다. 실제로 강원도에서는 저희 공장이 그 회사가 강원도에 있다 보니 춘천에 있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화천하고 홍천하고 뭐 이런데 좀 씁니다. 근데 관주도 되고 연면살포도 되고 효과를 많이 봐요. 그래서 저비용으로 뭔가 병에 대해서 안전성을 갖고 할 때는 저게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침적하는 거고. 자, 아까 25일 차에 꼭 인산 가리를 넣어서 뿌리가 완벽하게 1차적으로 다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뿌리가 좋으면은 역병도 안 오고 시들병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나이거라고 그러는 관정 비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농협이나 시판상에서는 인가리를 많이 씁니다. 인가리 10kg짜리 인산하고 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량들을 우리가 50%짜리를 인산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생식적으로 충격을 줘가지고 꽃이 좋아지고 열매가 잘 달립니다. 토마토는 상대적으로 어떤 작물보다도 흡비력하고 세력이 강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거를 생식으로 돌리는 작업을 할 때 이 인가리를 25일차 정도에 관주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0일에서 25일. 동당 500g짜리로 약간 적은 걸로 합니다. 만약에 이게 저 추가로 사기도 부담된다. 그럴 때는 도장 억제제로 나온 부리오 쪽으로 부리오 다음에 억제타 그러면은 인산가리가 500g이지만은 생각보다 인산이 50%가 들어있기 때문에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인산을 여기 20일에서 25일차에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게 좀 너무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토마토가 달릴 때는 칼슘이 성장을 할 때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만든 영양분들이 열매로 골고루 분배를 할 때 그때 붕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붕소가 떨어지면은 어떤 일이 있냐? 화방에 열매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열매 어떤 건 크고 어떤 거는 주름지고 막 그 기형가 생기고 그러고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크다 말고 그냥 따내야 되고 그런 게 심한데 붕소 성분이 있으면은 똑같이 똑고르게 분배를 해서 모양이 예뻐집니다.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열매가 본격적으로 비대가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영양분을 열매 쪽으로 다 보내고 뿌리 쪽으로 내려가는 이 물질이 광합성 물질이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드는데 그러면은 열매들은 다 좋아지겠네 하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수량이 떨어집니다. 근데 바로 이런 것을 골고루 분배하는 기능을 붕소가 하기 때문에 뿌리가 좋아집니다. 뿌리가 영양분이 공급돼야지만이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정형가도 되고 품질도 올려주고 되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이틀 동안 비가 왔어요. 그러면은 토경이 됐든 양액이 됐든 양액은 계속 뭐 물이 들어가니까 계속 물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뭔가 특히 토경에서는 물에 잠겨 있다시피 이렇게 되면은 금방 뿌리 기능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며칠 3, 4일 정도 며칠 갑니다. 근데 여름 날씨가 비가 겠다 그러면은 강한 햇빛이 내리쬐고 하우스 안은 뜨겁습니다. 금방 말라버려요. 그러면은 뿌리 기능이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얘들이 증산이 증발이 되는 거죠. 증발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수분하고 양분을 빨아들여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뿌리 기능이 약해지면서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양분이 안 올라가면은 세력이 약해지고 또 그러고 양분이 못 올라가면은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청호병에 갑자기 시들어 죽는 게 많이 걸리는 것도 비가 온 다음에 뜨거운 날에 그때 그 다음 날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쪽에도 산간지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며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물을 줄 때 붕산을 좀 더 공급을 해주는 거 한 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을 뿌릴 때 어차피 약을 뿌리게 됩니다. 약을 뿌릴 때 그 물 한 말 기준해 가지고 붕산을 우리가 2000배로 10g만 넣어주는 작업을 같이 해서 혼용을 해가지고 주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여태까지 꾸준하게 모든 작물에 약을 뿌릴 때 붕산을 너무 어릴 때 말고 어릴 때는 땅 속에다 넣고 양에게는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빼고 열매가 수확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붕산을 넣으면은 진짜 이게 시드름이 없습니다. 토마토의 제일 무서운 게 시드름병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드름병, 위저병, 청고병 그 중에 세균성 병은 청고병이고 두 가지 시드름병하고 위저병은 곰팡이병. 근데 구별이 안 돼요. 역병도 곰팡이병이고. 근데 뿌리가 튼튼해지면서 면역 체계가 살아있다 보니까 병이 확실히 없어집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게 활착 상태고요. 항상 뿌리는 이게 멀칭 비닐을 들쳐봐야 됩니다. 하얀 뿌리가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뿌리가 안 보일 때도 있고 또 보일 때 있고 막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라는 것은 항상 그 뿌리가 하얗게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방과 능력이 부족할 때는 자꾸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걸 생각을 해서는 뿌리를 밝은 재를 열매를 많이 딸 때 많이 수확해서 야 오늘 많이 따네 느낄 때 밝은 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밝은 재를 뿌리 활력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붕서가 들어있고 여러 뿌리 활력 성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사람으로 치면 보약처럼 뿌리 보약식으로 해서 뭔가 영양분은 아미노산까지 같이 넣어서 주는데 이렇게 질소들이 있는 것은 바로 이때 활력을 높일 때 더 주면은 수량이 늘어납니다. 자, 이거 보게 되면은 굵은 뿌리는 많은데 잔뿌리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금방 어릴 때 1m 될 때 시드는 걸 뽑은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부터 뿌리를 근권을 잔뿌리를 확대를 못하게 되면은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이렇게 하다가 시들고 열매 나빠지고 꽃 떨어지고 수량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바로 좋은 물을 확보하고 한 달 이내에 모든 걸 결정을 다 여기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뿌리에 발생하는 장애, 자, 뿌리 갈변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중간에 그 도관이 지금 갈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침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팡이 침입하는 거 이거를 한 달 동안에 아까 기랑 미생물에 흡착시켜 가지고 예방을 하고 그 이후에 명장을 들어가는 방법 또 미리카트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몇 가지 역병약이 꼭 들어가 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비가 많을 때 역병균은 올챙이처럼 생겼습니다. 물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물이 내가 두둑이 낮다 뭔가 또 지대가 낮은 데 심어서 물이 좀 올라올 것 같다 그럴 때 우리가 역병약은 미리 한 번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역병 때문에 항상 고생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역병 저 걸리면은 뭘 해야지 다 되나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뭐 미리카트도 쓰고 레버스 쓰고 여러 가지 쓰겠지만은 결국은 역병을 잡는 것은 아까 줄기 가운데 곰팡이가 되면서 거기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역병이 번져서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뚫고 나가서 재배를 성공해야 되는데 막고 있으니까 그걸 할 때는 그 안에까지 줄기를 뚫고 들어가서 균들을 잡아주는 약재를 꼭 써야지만이 성공하지. 아무거나 뭐 농약방에서 이거 써라 이거 써라 하지만은 내가 성분을 모르면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뭐 다른 거는 다 힘들더라도 역병약 성분만큼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성분은 사이목산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결국은 이카초에 있습니다. 이카초. 또 커튼이라는 약재도 있지만은 그거는 병이 작고 잎상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좀 더 크게 사용하기가 좀 힘든 점이고 제가 볼 때는 250g짜리 이카초 또 같은 약재로 이코션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그 안에까지 뚫고 들어가서 뭔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게 침투력이 더 좋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럴 때 약이 침투력을 높이는 약재 그 혼용제를 그 고공 침투라든가 아니면은 뉴오스막이라든가 이걸 써서 했을 때가 효과가 좋습니다. 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역병에 대해서 물어봐요. 시드다 보니까 다급하니까 처방을 원합니다. 근데 어떤 약도 그게 잘 처방이 안 듣는데 결국은 그 약재 성분에 사이목산일이 성분이 들어있고 함량이 높은 이쪽이 그 이카초나 이코션 다음에 그리고 신규 성분으로 모아 쪽이 효과를 많이 보고 또 침투력을 높이는 것이 확실히 효과가 더 좋다고 하고요. 이 단계를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거의 안전빵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신흥 증상 막는 거.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친환경적으로 막을 때 좀 더 그 하나로 뚝이라든가 이런 그 친환경 약재 가지고 하게 되면 곰팡이병하고 세균병을 동시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코사이드 수화제. 코사이드 농약이죠. 한농에서 나오죠. 500g짜리요. 그 대신 얘들은 약간 동 성분이거든. 동이라는 특성이 곰팡이병, 세균병 가리지 않고 다 살균을 해요. 그 대신 동을 갈 때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에다가 약간 좀 찌꺼기를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거즈 가지고 좀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걸 500ml로 병으로 물약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친환경으로 큐사이드라고 이거 아까 농약은 코사이드고 지금 이거 친환경은 큐사이드라는 이름으로 대유에서 나옵니다. 대유에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방적으로 시름이 많을 것 같을 때는 이게 코사이드나 큐사이드가 한번 들어가면은 예방 효과가 되게 오래됩니다. 그 대신 치료 효과는 적습니다. 더 진전 안 되게 예방해 주지만은 치료 효과는 좀 더 아까 친환경 하나로 뚝이라든가 그런 걸로 방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뿌리 활력을 높여주고 또 밑에 하엽 정리해서 그 통풍이 잘 되게 하고요. 바로 이때가 되면은 거의 잎곰팡이가 좀 많이 나올 때입니다. 잎곰팡이 쉽게 생각했다가 저거 뭐 좀 이따 방제제 하다가 결국 늦어지면은 엄청 이파리가 손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제를 우리가 카디스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워낙 이 잿빛이나 그 잎곰팡이가 뭔가 변형도 되고 뭔가 방제가 어려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좀 더 전착제나 아니면은 기능성으로 약효를 높이는 그런 그 방제제를 같이 혼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으로는 그 아까 소개는 안 했지만은 100ml짜리 오르넌이라고 효소제가 있습니다. 효소제하고 농약을 섞어가지고 뿌리게 되면은 뭐 100% 방제가 되는 그런 걸 또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토마토에도 흰가루병이 꽤 많습니다. 흰가루병에 대해서는 이 머큐리가
약간 온도가 떨어질 때는 머큐리가 그 흰가루병하고 잿빛 곰팡이를 동시에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머큐리에다가 올인원을 희석을 해서 주면은 방제가 좋고요.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온도가 뭐 잿빛이 안 나올 때는 흰가루가 더 문제가 되죠. 그때는 동방에서 나온 시원해하고 올인원을 같이 혼용해서 살포하면은 100% 방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료 선택하고요. 자, 신형 이것도 그냥 일꾼판이죠. 만약에 내가 이 우리 장소에서 그 토마토를 끝까지 좋은 물건을 많이 따고 싶다 그렇게 할 때 그때 그 우리가 영양분을 꾸준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비싼 비료를 계속 많이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아까 얘기했듯이 유황 제품으로 2리터짜리 유황 제품 중에 찌꺼기가 안 생기는 거. 이 모두 싹에 약간 찌꺼기가 생겨서 여과기를 좀 청소해야 되니까 요거 말고 다른 유황 제품을 좀 넣어서 주면은 땅 속에 있는 여러 영양분을 우리가 골고루 우리가 흡수를 해가지고 열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도가 되게 올라가요. 그래서 뭔가 당도를 올릴 때 착색을 더 좋게 만들 때 그럴 때 이런 기능성 그 유황 제품들이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철분도 있지만 아까 철분은 조금 어릴 때 좀 많이 심하죠. 어릴 때 추울 때 철분이 없으면은 이파리가 노래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상태에서 이제 이파리가 마르면서 좀 갈변하면서 이렇게 세력이 이파리가 야 열매는 더 많이 달리는데 이파리가 먼저 망가지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파리 테두리가 약간 갈변하는 것은 가리가 부족할 때 그렇습니다. 가리가 부족하면 갈변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황화가 되는 것은 어릴 때는 철분 결핍이지만은 후반이 돼서는 아연이 결핍될 때가 많습니다. 아연 그리고 뿌리가 나빠지니까 동서가 결핍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반 이후에 좀 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붕소하고 아연하고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영양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좀 더 같이 관주해 주면은 특히 아연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체력이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토마토뿐만 아니고 오이라든가 메론 같은 데서 이파리가 있잖아요. 초록색이 하얗게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연 부족. 딸기에서도 하얗게 변하는 거. 그래서 이런 그 토마토에서도 좀 아연을 좀 더 보충해 주게 되면은 수확량을 늘려가면서 품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품판이요. 텔도 예방제라고 했습니다. 예방제. 예,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그냥 그 카디스나 사파이어 치료제 개념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방제로 해서 우리가 병이 없도록 이게 한번 번지면은 치료가 진짜 안 됩니다. 그러면은 훈연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쓰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자, 투세 하고요. 다음에 줄기 장애. 그 아까 이 장애 나온 것 중에 요거보다 어릴 때 내가 프로그 묘판에서 묘를 꺼낼 때 그때 벌써 1차 장애가 있습니다. 뭔가 새순이 생기지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1%, 그 2% 정도가 나옵니다. 그 쉽게 그 모종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 있는데 심다 보니까 심었을 때 그거를 좀 더 둘러보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상단에서 뭔가 그 세력이 너무 셀 때, 질소질이 많은데 칼슘이나 여러 미량성분이 없대 그럴 때 변형주로 해가지고 줄기가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서부터는 토마토 턴을 있잖아요. 너무 세게 줄 때 이 증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물론 약해를 받을 때도 약이 침투제를 너무 세게 줄 때도 생깁니다. 그래서 약제가 침투를 하는 것은 스트로빌 루린 계통의 약제들, 뭐 그 미리본과 카브리오, 이 스트로비, 뭐 헤비체 이런 계통들은
자기 스스로가 침투력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침달성과 그 좋은데 이 상태의 약재들은 전착제나 효력 증진제를 혼용하지 말라고 거기 표지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냥 같이 그 효력 증진제를 먹어가지고 줬을 때 이런 증상들이 좀 나옵니다. 자, 이제 이런 그 효력 증진제 카브리오 A에 대한 것도 사실은 효력 증진제는 안 쓰도록 되어 있고 기존의 전착제 정도까지만 쓰는 정도로 하게 되면은 효과는 더 괜찮습니다. 이거하고 아까 하려고 그랬던 것은 뭐 황화 여권 바이러스가 나올 때도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요. 자, 토마토 톤은 말 그대로 생장 조정제입니다. 생장 조정제는 농약하고 틀립니다. 얘들은 농도가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약간 온도가 올랐을 때 치게 되면 증발량이 많으면은 그 농도가 되게 진해집니다. 그래서 토마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농도 장애에 대한 걸 모르지만은 우리가 보통은 150배로 기준을 해야 됩니다. 거의 100배로 기준을 할 때가 많습니다. 100배로 기준하면은 증발량에 의해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토마토를 할 때는 농장에 가서 뭐 문 열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토마토 톤부터 칩니다. 온도가 가장 낮을 때, 증발량이 제일 적을 때 톤 처리를 하는 것이 장애를 제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온도가 뜨거울 때라든가 아니면 오후 시간에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절대 그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준은 150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배 온도가 낮을 때는 100배까지 하지만은 딱 봐서 약간 우리가 보통 이틀에 한 번씩 주죠. 이틀에 한 번 줄 때 그 전번 준 게 장애가 있었다 그럴 때는 농도가 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장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고 그리고 수도가하고 같이 있고 그래서 토마토 턴 처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분무기하고 약하고 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을 꼭 잘 갖춰놓고 미리 하루 전에 그걸 딱 세팅을 하고서 그 다음날 오자마자 우리가 톤 처리를 하는 거를 그걸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톤 장애가 있으면은 특히 뽀쭉하게 나온 것도 다 톤장입니다. 그게 없어야 됩니다. 아주 매끈하게 또 균형되게 딱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과습 피해도 과습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때 환기량이 많지 않을 때 결국은 이 습기가 모이면은 습기가 새벽에 얼면서 새벽 온도 6시, 7시가 제일 춥습니다. 그때 얼었을 때 과습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걸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가온을 조금 하기도 하는데 가온이 조금이라고 해도 온도가 차가울 때 가온하다 보니까 기름값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놓고 가온하기가 힘들어지고 요즘 와서는 조금씩 늦춰가지고 조금 뭐 떼서 활동할 수 있는 온도만 낮추려고 7시 반, 8시 그때 뭐 1시간 정도 가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장애가 나온 것은 온도가 너무 차갑기 때문에 우리가 측면 고온이라든가 우리가 그런 고온 자재에 대한 걸 잘 해서 이 냉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역병도 이렇게 피해를 보죠. 결국은 우리가 수확을 다 끝내기도 전에 열매를 따내기도 전에 이파리 손상이 많을 때 결국 품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좋은 이파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끝나기 전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칼슘을 놓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칼슘을 주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직도 충실하고 되게 좋아집니다. 특히 여름철에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우절함 증상도 막아주고요. 자, 그래서 저는 꼭 그 여름철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겨울철은 뭐 그래도 그냥 뭐 따뜻해지는데 뜨거운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차열망을 하얀 씌우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 대신 앞으로는 반동 하우스의 경우에서는 차열망을 씌우는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온도가 5도 정도는 떨어집니다.
하얀색 차각막의 차열망입니다. 자, 진짜 시원합니다. 그리고 철제가 잡아봐도 철제가 뜨겁지가 않습니다. 한여름에도. 그 대신 문제가 되는 게 아까 토마토는 강한 광선을 좋아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너무 일찍서부터 토마토가 좀 이 3, 4반까지 열매가 좀 달리기 시작할 때 그때까지 좀 그 이후에 차열망을 씌워야지만이 얘들이 생식하고 영양생장이 균형을 맞추는데 너무 일찍 차열망을 씌우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너무 줄기가 연해져 가지고 좀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토마토가 이 증상이 심해요. 다른 작물은 뭐 오이나 이런 데서는 차열망 가지고 뒤도 그건 심고 관리하는 데도 꽤 많습니다. 여름에 뜨거울 때 5도 차이가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진짜 건강에 유지가 하는데 되게 좋습니다. 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기 코시 규산이 있습니다. 코시 규산. 그 규산 제품은 조직을 짱짱하게 해가지고 더위에 견디는 힘을 강하게 해줍니다. 특히 여름철에 여기도 여름 토마토를 재배하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한 1m 정도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4하방까지 착과가 잘 됩니다. 근데 이때 한꺼번에 크다 보니까 그 다음에 5하방에 올라가는 거기서부터는 힘이 약해지면서 웃자라 가지고 도장성이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야 됩니다. 그 높이가 1.2m 정도 되는 게 그때 그 시점에 조직 관리를 충실하게 해야 될 기술을 투입할 시점입니다. 제가 그때쯤에 꼭 흡수력이 높은 규산을 주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5하방, 6하방, 7하방, 8하방 그래서 우리가 그 한 2m 정도까지는 충실하게 해서 거기 수량을 늘릴 수가 있는데 거기서가 생각보다 수량이 너무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규산은 이 식물체의 또 조직을 짱짱하게 관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벼농사에서 도복 방지제로 규산을 주면은 짱짱하게 해서 수량이 한 10%가 더 늘어납니다. 규산 주면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작물 중에서 규산을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벼농사, 다음에 두 번째가 토마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 토마토에다가 우리가 규산을 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와서 규산을 관주로 쓰는 오보기 같은 걸 규산 유황이거든요. 그걸 관주로 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수용성인 그 그냥 코시 규산 같은 거는 흡수력이 좋고 가격이 좀 더 저렴합니다. 이런 걸로 하되 그 대신 아무 규산보다도 좀 더 이온 규산이라고 그러면 그게 훨씬 더 흡수력이 좋습니다. 그걸 주게 되면은 면역 체계가 되게 좋아집니다. 짱짱해집니다. 높이가 절간이 짧아집니다. 토마토에서는 절간 기준을 8cm로 보고 있어요. 8cm. 8cm, 10cm 넘으면은 이거는 웃자라는 것입니다. 꽃이 나빠지고 이 과다 영양생장으로 가기 때문에 수량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규산을 1m 20에 준다는 거. 허리춤서부터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코시 규산 다음에 그 다음에 규산 쪽은 있잖아요. 아데노신이라고 있습니다. 아데노신. 아데노신은 이온 규산에다가 광합성 촉진 물질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정도 좀 이따 2월, 3월 달에 뭔가 그 웃자라기 시작을 하면서 광합성이 햇빛이 좀 적을 때 아직 뭐 4, 5월까지는 아니고 2월, 3월 달에 그럴 때 아데노신을 쓰면은 제가 볼 때 평균적으로 15% 정도는 증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 생장 이제
그 규산 쪽하고 아데노신 가지고 조직을 짱짱하게 하면서 위의 수량을 늘려가되 너무 이게 그 웃전할 때 지나치게 웃전할 때는 결국은 도장 억제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장 억제제의 그 기능은 어떻게 되냐면은 인산 함량하고 가리가 있어가지고 인산이 생식생장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던 질소질에 대한 거 그리고 이런 과다 생장에 대한 거 있잖아요. 좀 생식으로 영향을 쏠리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열매가 많이 달립니다. 그리고 가리는 짱짱하게 만들고 품질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짜람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할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그 인산 함량이 높은 것이 50%입니다. 50하고 그 가리가 30%짜리로 해서 억제탁이 있습니다. 억제탁이 효과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기존에는 그 브리오 가지고 잡았지만은 좀 더 얘가 브리오 쪽이 약간 수화제로 된 것도 있지만 가루로 된 게 저기 물약이 있습니다. 물약이나 하는데 함량적인 면에서는 억제탁이 제일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 우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을 열매 쪽으로 우리가 늘려가야 됩니다. 자, 줄기 장애도 개선시키고 또 생육에 안정된 거 빨간색도 쓰고 있지만 그 대신 모두상을 쓰면은 유황처럼 약간 우윳빛으로 뿌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또 하우스가 뜨겁기 때문에 좀 쓰기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있고요. 다음에 여과기 막힘이 없는 하나로 액비를 주는 방법 뭐 몇 가지 방법을 하는데 결국은 이 지역에 적합한 액비 쪽을 공급을 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화방 발효 상태도 보고요. 아데노신, 꿀벌에 대한 거. 자, 꿀벌이 또 너무 활동이 많으면은 아주 씹어버려 가지고 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수정 상태. 자, 여기도 지금 착과가 지금 안정되죠. 바로 여기서 얘들은 어차피 우리가 비대를 시키려다 보니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질소질 아미노산 쪽을 많이 주고 성장용 쪽을 많이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관정 비료를 우리가 잘 선택하는 방법. 다음에 우리 그 배드에서도 배합을 잘 선택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균형 생장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균형 생장이 흡비력이 강하다 보니까 주면 줄수록 세력이 더 강해질 때가 많다 보니까 또 처음에는 또 추울 때는 조금 그 흡비력이 약했다가 온도가 올라가고 지온이 올라가면은 더 강해질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강해지면 질수록 생식 조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생식 조건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수확을 늘려야 된다. 거기에는 무조건 규산을 어느 자란 상태는 규산이 들어가서 짱짱하게 만든 상태는 웃자람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비료 성분에도 우리가 제 경험으로는 결실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칼슘 첫 번째 칼슘 꽃가루가 만드는 성분이 그리고 붕소가 또 두 번째 붕소 세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코레아굴의 캔마그가 결국 칼슘하고 붕소하고 마그네슘 세 가지 혼합체입니다. 그 혼합체는 하나씩 따로 줄 때보다 얘들이 서로 밀어주다 보니까 상승작용이 한 30% 정도 발생을 해가지고 효과가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칼슘, 붕소, 마그네슘 혼합 제품들이 종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기가 애매할 때는 이런 혼합 제품으로 해서 생육 관리하면은 토마토 생육이 무난하게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아주 예쁘고 좋죠. 이렇게 자 여기도 이 결각이 조금 생기지만은 여기 결각이 생기는 거는 한 번 줄 때 질소의 양이 많을 때 결국은 요게 약간 주름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 질소가 많다 보니까 칼슘이 흡수가 못될 때 되는데 이 정도까지 되는데 여기는 조금 더 많이 보이죠. 자, 그리고 입이 말리는 거, 입이 말리는 게 많이 보입니다.
저렇게 말리는 거는 결국 뿌리가 나빠질 때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생육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뿌리가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대부분이 그 열매가 익어갈 때부터 붕소가 필요하거든요. 붕소가 필요한데 붕소가 안 들어갈 때 뿌리가 끝이 나가면서 약해집니다. 이게 끝이 그 열매가 익어간다는 거는 씨가 여물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물 때 그 씨를 여물게 만드는 성분이 바로 붕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붕소, 칼슘, 칼슘. 그리고 토마토는 칼슘이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관주로 아까 칼슘은 좀 더 자주 준다는 거. 그러면 붕소가 만약에 부족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토마토의 자기 뿌리 끝에 있는 붕소 성분 들어있는 붕소 성분을 끌어다가 열매가 비대하고 종자가 성숙을 합니다. 그러면은 뿌리 끝에 붕소를 뺏긴 그 뿌리 끝은 갈변하고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물러진 대로 역병이 들어가고 청고병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과습이 되면은 곰팡이병은 과습에서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 비가 자주 오고 그럴 때는 그 곰팡이병이 생겨서 결주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그 날씨가 비가 오다가 뜨거운 날씨가 되고 증발이 생겼는데 뭔가 뿌리가 약해졌을 때는 결국은 세균의 면역력이 차이는 세균병이 생기고 안 생기고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재배하는 토마토 포장은 전부 세균병에 다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감염돼 있어도 면역 체계를 갖추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만들면 되는데 항상 뿌리 끝이 약해지면은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온 다음 날에 청고병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거는 제일 적은 비용으로 제일 효과적으로 하는 거는 붕산밖에 없습니다. 진짜 붕산. 그래서 붕산이 그 대유하고 유일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온 거는 단일 성분 붕소만 50%가 들어있고요. 다른 붕산 제품에도 붕소 성분만 있습니다. 근데 30%짜리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절약을 하려면은 50%짜리로 해서 평당 1g 이내로 주는 것입니다. 평당 1g. 그러면은 시드름병 없이 끝까지 좋은 물건을 잘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잎이 말리는 것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자, 연석 하방. 네, 연속적으로 하방 관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밑에 여기 그 토마토 수확하는데 거기까지는 정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엽이 너무 한 번에 그 한 주에 3장 이상 따게 되면 충격이 되게 심해져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2장 정도까지 꼭 맑은 날 따내서 아물어야 됩니다. 아니면 진이 나옵니다. 자, 네, 하시고요. 결국은 뭐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음악을 좀 더 틀어놓고 즐겁게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 그 착색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착색이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그 양분이 이동을 시키는 우리가 칼슘하고 다음에 마그네슘은 쉽게 흠질을 착색을 더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붕소 3가지가 섞이는 게 지금의 여기서는 제일 적은 비용으로 제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관주로 우리가 붕산을 조금 더 보충을 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유지 비용에 제일 적게 들어갑니다. 그 선별 포장을 하게 되고요. 자, 이게 지금 장애가 없는 완숙 토마토의 수확할 때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방법으로 또 그 다른 지역의 토마토보다도 포장 개선과 디자인 개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하는데 물론 디자인이라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지역의 공선을 운영하는 그 농협과 잘 협력을 좀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생산한 물건이 이제 시장에 나가서 충분히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충분하게 여기 500m의
준 이 고냉지 지역에서 우리가 찰지고 또 그리고 품질이 좋은 토마토로 승부를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다만 기능성을 뭔가 부여를 하는 작업도 한 가지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수단펜도 있고요. 지금 여기 빼쪽하게 나온 게 이게 척과제가 지금 좀 세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가서 뭐 선사할 때 해도 한 바퀴 돌아오면 벌써 땀이 찹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해야지 또 다른 걸 하니까 막 결국 급하게 하다 보니까 또 이파리는 또 톤장에도 받고 그러는데 근데 그걸 또 다 일일이 신경 쓰면서 하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온도가 가급적 낮을 때 뿌리는 것이 톤 장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온가가 확실히 적어집니다. 아침 일찍 준다는 거 하시고요. 과실 비대. 자, 그리고 이렇게 그 과일에 장애 나오는 거하고 결각이 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도 결국은 이 토마토가 그 어릴 때 꽂는 분화는 묘상에서 했지만은 그 묘상에서는 뭐 그런 대로 잘 해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화학 분화가 됐던 것이 발육을 할 때 그때가 어릴 때 발육이 많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는 아직 그 줄기에서 꽃눈이 튀어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속에서 발육을 하면서 나중에 좋은 게 나올 걸 준비를 하는데 그 발육을 할 때 조직이 충실도를 높이는 작업을 아까 미량 성분으로 충실하게 연면살포하는 것이 제일 좋은 그 품질 향상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분서부터 여러 미량성을 골고루 많이 들어있는 게 파이포 쪽을 좀 더 이때 심고 나서 우리가 한 달 정도 될 때 그때까지 파이포를 우리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주면은 나중에 기형과를 확실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질소질을 많이 밀어넣고 싶다. 아미노산 액비, 뽀빠이 같은 거 그냥 막 밀어넣어서 야, 이 초세가 너무 떨어진다. 확 밀어넣을 때 그 하루 전날에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어차피 약을 뿌릴 때 칼슘을 먼저 밀어넣고 그 다음에 액비를 관주하면은 장애를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결국은 질소가 들어갈 때 칼슘이 안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온도가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며칠 있었잖아요. 있을 때 이때는 진짜 칼슘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잿빛이 칼슘이 열매 쪽으로 열매는 막 크고 그러는데 그 시기에 열매가 수확량이 많아질 때일수록 칼슘을 꼭 챙겨야 됩니다. 결각도 이 결각이 지금 심합니다. 이것도 보기 싫습니다. 아주 매끈하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질소가 많을 때 풍소가 흡수가 안 될 때 이 증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특히 대추 토마토는 있잖아요. 화방이 좀 짧습니다. 화방이. 그러다 보니까 맛은 좋은데 수량이 좀 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생식 생장 쪽을 좀 더 충실도를 높이는 작업을 위해서 아까 인산에 대한 게 25일 차에 관주가 들어가면은 확실히 화방이 좀 길어지고 더 좋아집니다. 자, 상단 적심 작업을 합니다. 또 여기서 적심을 할 때 갑자기 모든 영양분은 위로 올라가다가 위가 딱 잘라지다 보니까 얘들이 충격이 세지면은 생육이 좀 약간 그 혼란이 생겨가지고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순을 자르기 전에 거기서 그 바로 안에 보면 나오는 그 격가지를 조금은 키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키우다가 얘를 손으로 딸 수 있을 때가 되면은 그때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엽고사되죠. 자, 이럴 때 아까 전체적으로 테두리만 삥 둘러가면서 요거다 그 넓이가 좀 약하게 삥 둘러가면서 될 때는 무조건 가리 결핍니다. 가리에 대한 요구도는 수확기로 가면 갈수록 수확이 반복될수록 가리 요구도가 높아질 때 가리가 흡수가 덜 되면은 저 증상이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파리가 황면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연이 부족할 때 이런 증상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 회원님도 아연에 대한 걸 잘 몰랐을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아연이 활력을 높입니다. 진짜 활력을 높입니다. 그래서 그 활력을 높여서 나중에 후기까지 수량을 확 높여줄 수 있는 비결을 갖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만약에 이렇게 처지는 게 많다. 그럴 때는 선충을 챙겨봐야 됩니다. 선충. 이렇게 갑자기 잘 나가다가 낮에 조금씩 숙어지면서 처진다. 그럴 때는 선충이 뿌력 선충이 좀 생기고 또 온도가 오르면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충을 또 토마토에서도 우리를 위협하는 중요한 해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코스가 될 것 같은데요. 선충에 대하면은 아까 3kg짜리 그 선충탄이나 네마키 그거에서 5kg짜리 벨룸을 뿌려가지고 골고루 잘 섞이게 해준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첨부하면은 붕사 비료를 같이 뿌려준다. 붕사를 주면은 뿌리 끝이 튼튼하다 보니까 선충이 잘 못 들고 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선충은 생기고 나면은 저렇게 시들면은 토마토가 더 이상 수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선충은 잎제를 뿌리더라도 너무 일찍 뿌리지 말고 우리가 두둑 만들기 전에 그때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뿌린 선충 약제의 약효는 40일 정도 효과가 유지가 됩니다. 40일이 지나면은 만약에 2월달에 심었는데 40일이 지나면은 지온이 되게 올라갈 때입니다. 그러면은 약효가 떨어지고 선충은 100% 방제가 없습니다. 90%에서 그 정도 방제니까 나머지 10%가 또 증식을 해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피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충이 심하게 생기는 포장에서는 심고 나서 30일 정도 있다가 우리가 특히 이기작의 온도가 높으니까 이때 선충 피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소일캅이라든가 이렇게 10,000원짜리 한 병에 10,000원짜리 선충약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 동에 한 병 정도씩 관주해 주는 작업을 해야지만이 확실하게 선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생긴 상태에서도 결국은 이제 친환경 약재로 선충 약재들이 꽤 많이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방제가가 전부 다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방제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하여튼 내가 그 약재를 선택해서 공급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붕산을 같이 넣어가지고 공급해 주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걸 소식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나주 쪽에서 바이오메딕스라고 그러는 약재를 친환경 약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약재는 병이란 병은 전부 다 해충이란 해충은 전부 다 방제를 다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충까지도 다 방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리터짜리 한 병 가지고 관주를 하면은 전부 다 병하고 충하고 다 방제를 하는 약재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바이오메딕스라고 한번 인터넷에서 검증하면요, 이런 방제를 위한 게 식물성 정유, 식물에서 방제가가 있는 그런 물질들을 해서 해충하고 병균을 전부 다 방제하도록 그래서 혼합을 해서 만들었는데 뭐 약효가 좋다고 해서 밀양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이제 기술적인 토마토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우리가 더 연마를 해야 되고 아까 제가 USB 자료를 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150가지 정도 작물에 대한 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 토마토만 전문적으로 더 자료를 골라가지고 순서에 맞게 배열을 해가지고 항상 USB를 갖고 다니다가 자료가 필요할 때 핸드폰에 꽂고 그걸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 체계로 나가야지만이 더 발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과하고 다음에 이 토마토하고 또 하나가 추가한다 그러면 블루베리 쪽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수는 세 가지 품목에서 아마 전국의 중요한 지역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사과의 경우에서는 저온 요구도가 되게 높아야지만이 사과가 병충해 갖고 생육이 잘 됩니다. 그게 장점 하나고, 다음에 토마토는 산간지대에 바람이 있으면서 여름이 서늘해지만이 재배가 잘 되는데, 겨울이 추운 거하고 빼고 여름철에 가격이 좋을 때 이 토마토를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블루베리 하는데 아까 둘러보고 왔는데 2월 말 정도면 수확이 됩니다. 벌써 열매가 맺혀서 크고 있어요. 전국에서 아마 제일 빠를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더 기술적인 것을 가다듬고 해서 좋은 수확을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